네, 안녕하세요. 류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소민 프로입니다. 네, 프로님 우리가 지금 연습장에 왔잖아요. 그렇죠. 네, 연습장 오면은 연습만 하기에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연습도 루틴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 연습장에 도착했을 때 바로 드라이버를 꺼내 들어서 친다? 안 되죠. 그렇죠, 아니죠. 특히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이성대 캐슬렉스 골프 연습장은 전체적으로 골퍼들이 몸을 풀고 또 연습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네. 특히 여기가 그 사우나로 굉장히 또 유명하다고 해요. 그렇죠.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공 치기 전에 몸을 좀 따뜻하게 예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시원하게 사우나를 또 하고 갈 수도 있는 환경이라서 정말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몸이 잘 풀려야지 스윙도 부드럽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연습을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찝찝하지 않게 또 상쾌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연습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봄을 대비해서 엄청 또 많이 잡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일정이 빡빡하게 또 코스 예약도 하셨을 텐데 이곳이 연습도 되고 코스도 있고 정말 다 갖춰져 있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결국에는 필드에 가서 더 좋은 샷과 더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루틴을 또 이곳에서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친절히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또 이제 MG라고 할 수 있는, 여기도 MG잖아요. 아, 그런가요? 끝물이긴 한데 그 MG의 끝물들이 또 MG의 M세대들이 정말 골프에 많이 유입됐어요. 그러면 이제 골프가 단순히 어른들이 즐기는 스포츠, 나이 든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좀 더 이 젊은 30대들이 쉽고 그리고 또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MG니까 MG 프로들이 또 한번 설명을 해서 MG 프로들이 또 어떻게 싱글로 가는지까지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오늘 싱글 플레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스코어를 팍팍 줄일 수 있는지 레슨을 알차게 준비를 했잖아요. 저희가 오늘 어떻게 하면 그냥 공을 잘 치는 게 아니라 골프는 숫자 게임입니다. 숫자를 줄여야지만 잘 칠 수 있는 그 싱글. 네. 네, 싱글로 가는 길 또 저희와 함께 또 오늘 같이 여기 이성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와, 아니 도심 아니. 가까이에 진짜 이런 데가 있었나요? 여기 약간 동굴 같은데? 아, 네. 약간 숨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장소. 비밀 장소 같아요. 누군가에겐 벙커샷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진짜 벙커는 연습할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게 너무 다른 모든 분들이 고민이셨을 텐데. 사실 제일 우리가 레슨할 때 애매한 게 뭐냐면 네. 그럼 벙커샷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트에서 알려줄 수가 그렇죠. 있지만 없잖아요. 네. 그 방법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상황이 매번 다른데 우선은 경험을 해야, 연습을 해야 뭔가 모래가 해서 빠져나가지. 네. 그래서 이 이성대는 딱 이 일반 골퍼들이 연습 끝나고 또 벙커샷 연습까지 따로 할 수 있는 이 동굴 같은 곳을 만들어 놨으니까 네. 우리 오늘 이 동굴에서 네. 우리 각자만의 벙커 노하우 있잖아요. 네. 딱 하나씩만. 좋아요. 두 개는 좀 안 될 것 네. 같아요. 두 개는 좀 위험하고 하나씩만 공유를 해보도록 해요. 아주 좋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주니어 선수 생활을 할 때 진짜 많이 연습했던 게 있어서 그것만은 정말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이거 배우면 싱글 갈 것 같은데. 무조건 갑니다. 일단은 봅시다, 네, 프로님. 네. 벙커에서 중요한 것은 리듬감도 중요하고 이 손목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렇게 벙커에서 일직선으로 선을 하나 그어놓고 빈스윙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거를 스텝을 밟으면서 일정하게 이 선 왼쪽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일정하게 치는 거예요. 근데 발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리듬을 타면서 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능한 일정하게 내가 그려놓은 선 앞쪽을 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같은 곳을 계속한다. 이때 손목이 부드럽게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연습을 걸어오면서 하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손목도 그리고 리듬감도요. 힘으로 막 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숨이 차요. 이렇게 움직이면 힘들긴 하지만 도움은 정말 많이 되거든요. 네. 제가 자, 미리 공을 놨으니까 네. 연습한 걸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샷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 오. 확실히 뭔가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아,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틀을 깨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페인에 가장 또 쇼게임을 잘한다고 하는 세비 바에스테로라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스터즈 대회도 우승하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대회 우승한 사람. 그분은 항상 이제 내가 7번 아이언으로 벙커를 연습하면 그 어떤 벙커에서도 공을 잘 꺼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와. 즉, 이 7번 아이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클럽에서 우리가 쓰는 PRGR 리딩 엣지가 7번은 좀 더 납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샌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바운스가 있는데 이 7번을 그대로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이 아래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벙커샷을 정말 연습을 해보면 내가 이 클럽을 어떻게 이동을 시켜서 모래가 빠져나왔을 때 하면 56도, 58도 써도 더 좋은 벙커샷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7번을 갖고 그냥 벙커를 한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선 첫 번째는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샤프트 앵글 자체가 조금은 더 낮아져야지만 채가 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어서 내가 무릎을 좀 더 굽히고 이렇게 낮은 상태로 헤드를 열고 이 자세로 벙커샷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자세로 연습을 하게 되면 확실히 내가 이 7번도 벙커에서 모래가 빠져나갈 거면서 공이 떠오를 수가 있구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네. 피칭 56도, 58도, 60도 좀 더 쉽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걸 저도 어렸을 때 터득을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 류가영 프로님이 보였던 그런 연습이 너무 효과적이고 저희가 연습을 다 많이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전으로? 그렇죠.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7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한다. 정말로 틀을 깨주셨는데 7번으로 벙커샷 연습을 막 하면 샌드 엣지로는 정말 식은 죽 먹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선 채도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신형채긴 한데 네. 아직 공개가 안 됐다고 하지만 채가 진짜 좋아서 벙커에 잘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님, 우리 벙커샷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빨리 코스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사실 벙커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벙커 연습했으니까 네. 우리가 이 기세를 몰아서 네. 벙커에도 몇 번 넣고 빨리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류가영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성민 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싱글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캐슬렉스 서울 CC입니다. 네, 또 특별히 이렇게 벙커 안에 왔는데요. 벙커에 온 이유가 우리 전성민 프로님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내 입으로 하니까 프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작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어요. 어떤 벙커에서 그 등판 한 명이 있는데 너무 멋진 샷을 보여줬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거 한번 넘겨보자 해서 한번 쳤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확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탈출만도 엄청 힘든 거잖아요. 벙커의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래를 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벙커의 모래와 좀 더 친해지고 또 벙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가올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싱글이 못 간 분들은 벙커를 무조건 찍어낸다 아니면 그린까지만 공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정말 또 이게 중요한 게 웨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 웨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벙커에서 잘 붙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프로님 알려주세요. 벙커에서 더 중요한 건 바운스예요. 네. 이 밑면을 바운스라고 하는데 제 웨지의 바운스가 12라는 거는 네. 조금 더 볼록하다는 거고 저는 지금 10이네요. 그렇죠. 프로님의 네. 바운스는 10이니까 약간 중간 정도의 바운스라서 다 활용하기가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벙커샷 한번 어떻게 하면 싱글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거니까 일단 페이스를 많이 열어야 되겠죠. 와. 우선은 최대한 제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래간만에 치고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벙커에서는 모래를 퍼내야 된다, 최대한 모래를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더 고급 기술의 벙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모래를 얇게 퍼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선 우리가 클럽 페이스를 열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열었을 때 이 클럽 밑면에 이제 바운스가 조금 더 모래에 먼저 닿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열어주는 게 좋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열면
어드레스를 깃대 위치로 보고 열게 되면 헤드는 우측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연 만큼 대각선으로 몸을 살짝 왼쪽으로 더 틀어주는 걸 더 추천을 해요. 그럼 이제 내 기준점에서 공이 왼발 쪽에 있다고 했을 때 더 틀게 되면 공보다 내 몸이 뒤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열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스윙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모래를 찍는 거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백스윙을 했을 때 다량의 코킹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즉 내가 코킹을 많이 하면 다운스윙 때 너무 손목이 많이 풀려서 이렇게 모래를 너무 많이 퍼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래를 많이 퍼내지 않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적은 양의 코킹이 필요한데, 코킹을 안 하는데 어떻게 모래를 찍냐? 하체를 올바르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백스윙을 가는 궤도는 그렇게 몸이 헤드가 열고 몸이 열린 상태로 그대로 이동을 해줘서 옆으로 밀어주지만, 이때 약간 하체를 몸 안쪽으로 돌려주면서 클럽이 빠져나가게끔 스윙을 하면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또 열린 헤드에서 공이 멀리 떠오를 수 있거든요. 우선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헤드가 열린 상태, 깃대보다 좀 더 열린 상태 바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 페이스, 내가 연 만큼 반대로 살짝 더 왼쪽으로 몸을 틀어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어차피 내 몸 자체가 왼쪽을 보고 있어서 스윙 궤도는 바깥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손으로 던진다? 그럼 모래를 팍 못 퍼내기 때문에 하체를 이렇게 몸 안쪽으로 회전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열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체를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채를 모래로 찍어서 빠져나가고 싶지만 이걸 팔로 하게 되면 박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체를 약간 더 이런 식으로 몸을 빼주면 클럽이 내려가면서도 클럽이 같이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모래를 퍼내거나 공을 꺼내는 게 목적이 아닌 직접 깃대와 좀 더 가깝게 붙이는 목적에서 벙커샷을 한다면 앞으로는 더 하체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벙커샷을 했을 때는 공이 더 깃대 옆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와, 굿샷! 이번엔 좀 두껍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프로님 너무 겸손하세요. 이 정도로 저도 만족할게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찍지 말고 채를 자연스럽게 보내되 하체를 좀 사용해라. 뭐 그렇죠. 이런 메시지죠. 네, 이게 정말 이대로만 한다면 싱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린 주변에서 그 웨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뭐 벙커에서 일단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먼지를 너무 많이 뒤집어 쓴 것 같아서 일단 빨리 그쪽으로, 나가요, 그럼. 가봅시다. 네. 네, 프로님 지금 이제 그린 주변으로 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팟세이브도 있고 또 이럴 때 어프로치로 칩인 버디 하나씩 나오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그래야지만 이 싱글이나 언더파의 스코어로 도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가 항상 우리한테는 골칫덩어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웨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확확 줄 수가 있는데, 프로님은 지금 정도 한 10m 정도 거리에서는 주로 어떤 채를 쓰세요? 저는 이 지금과 같이 제 공이 예컨대 여기 놓여져 있다는 상황이라면 지금 그린이 출발하는 지점과 또 그린 출발하는 지점에서 깃대까지 5대5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A프런이나 A 펄스컷에 맞추게 됐을 때는 불규칙한 바운스 때문에 제가 정확한 웨지샷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얼마 만에 스핀을 만들지를 고민을 해서 그 기술을 발휘해 보겠죠. 그러면 치는 방법이 어떤 스타일로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을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샷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웨지를 할 때는 샤프트 앵글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이제 주제라고 했을 때는 샤프트 앵글이 중요한데 샤프트 앵글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클럽 페이스를 열지 않고 스퀘어를 둔 상태에서 헤드랑 샤프트랑 일자가 아닌 샤프트가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 그건 그만큼 공이 낮게 출발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낮게 출발한 공은 많이 구르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구를 수밖에 없이 이렇게 홀이 지나가는 건데, 그럼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나는 여기를 떨어뜨리고 싶다. 즉 이제 이 위치 시작되는 지점을 난 떨어뜨릴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첫 번째 친 샷은 많이 굴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공을 좀 더 많은 양의 스핀을 전달해야 되는데 떨어뜨리는 위치는 동일하게 해도 그럼 샤프트가 아까는 앞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샤프트를 이렇게 그대로 각을 유지하면서 클럽 페이스를 살짝 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샤프트는 항상 앞에 있는 게 클럽에 닿았을 때 먼저 임팩트가 공에 먼저 전달돼서 더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서 샤프트를 살짝 앞에 두고 헤드를 열어줍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또 열어준 상태에서 제가 공을 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도 약간은 내가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기는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또 공을 정확히 맞추고 싶으면 내 중심인 가슴 그 명치 쪽을 체중을 살짝 더 왼쪽으로 실어줘요. 아, 체중을 왼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을 띄우려면 뒤에 해서 열고 그 손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풀업샷이고, 그린 주변에서 상급자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로우 스핀을 발휘하려면 클럽 페이스를 열고 그 상황에서 내 몸을 살짝 더 열어주고, 그리고 명치를 약간 더 왼쪽으로 밀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체중 중심 왼쪽으로 가면, 그리고 나서 스윙 궤도를 약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오. 많은 양의 스핀을 전달했는데 진짜 이렇게 우와. 많을 줄 몰랐거든요, 내가. 스핀이 딱딱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방금. 저도 감격했습니다. 지금 되게 잘 됐습니다. 일단은 네. 중요한 게, 우리가 원하는 스핀은 낮은 탄도에 많은 양의 스핀을 원하는 거예요. 네. 절대로 높은 탄도에 많은 양의 스핀을 원하진 않아요. 이 상황이라면. 네. 뭐 제가 여기 뒤에 있었으면 네. 달았겠죠. 아, 거리가 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봤었던 이 5대5의 거리라면, 즉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는 클럽 페이스를 열 때 몸까지 뒤로 처지게 하지 말아라. 약간 중심. 체중이 왼발로. 체중은 왼발보다는 나는 명치로 얘기를 아, 해요. 명치. 왜냐면 이제 체중 네. 왼발로 두게 되면 스윙 자체가 이제 체가 너무 이렇게 박혀버리니까 아, 네. 중심을 명치로 두고, 그럼 네. 자연스럽게 왼발에 실리긴 하는데, 그 상태에서 열은 상태로 클럽을 내가 원하는 궤도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하면 아. 정말 많은 양의 스핀이 전달돼서 앞서 본 것 같이, 네. 저 한 번 더 시키지 마세요. 네, 앞서 본 것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정말 탄도가 낮으면 저도 스핀이 딱딱 되게 멋있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치면은 정말 싱글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싱글로 가기 위해서 다음 홀로 가보시죠. 여기 자주 쳐보셨어요? 나 이게 한2번 하고. 아, 그래요? 저는 여기서 집이 10분 거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촬영 장소로 아주 최고죠. 최고네. 안녕하세요, 전성민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가영 프로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오늘 이 어렵다고 하는 지금 파3 홀에 나와 있잖아요. 네. 있는 건 다 있어요. 앞에 페널티 구역, 네. 그리고 벙커, 오르막 경사, 참 이 난관에 부딪혔는데, 네. 우리 프로님이 또 정말 그 날카로운 아이언샷으로 유명하니까 아. 이런 까다로운 파3에서 또 어떻게 공략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진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딱 와서 보면은 일단은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렇게 100타 정도 치시는 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좀 치실 때 싱글로 가려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순간만큼은 좀 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샷을 하기 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거리를 알아야 된다, 뭐 네. 바람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류가형 프로님의 입장에서는 그 외적인 거에 또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무슨 스윙을 하건 간에 루틴을 하던 대로 일관되게 해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지금처럼 물도 있고 지금 오르막에 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딱 공을 치려고 하면요. 자, 제가 비슷하게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어떤 경우는 평소보다 너무 꼼지락꼼지락 칠 듯 말 듯 생각이 많은 겁니다. 불안해서 이 루틴이 길어진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을 치기 전에 어드레스에서 불안한데 꾸물떡 하다가 샷을 하면 바로 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루틴은요, 긴장될수록 내가 하던 대로 좀 심플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하던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루틴도 있지만 종종 긴장한 나머지 너무 급하게 가가지고 그냥 빈 스윙도 제대로 안 한 채로 스윙을 날려버려서 너무 급해서 내 스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급해도 문제고요. 너무 평소보다 오래 걸려도 미스샷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뒤에서 에이밍을 보는 것부터 발 걸음을 이렇게 두세 걸음 와서, 그리고 그립을 잡는 것까지 심플하게 한번 핀을 보고 바로 스윙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루틴을 꼭 이렇게 긴장되는 어려운 트러블 라이에서, 트러블 상황에서는 꼭 기억을 하시면은 좋은 샷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윙에서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스윙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충분한 백스윙을 못하고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라이에 올수록 백스윙 할 때 충분한 회전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이 충분한 회전이 된다는 것은 백스윙 템포를 좀 여유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회전이 안 된 채로 하는 스윙은 분명히 빠르게 와서 그냥 팔로만 휘두르게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 충분히 상체가 회전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만큼 여유 있는 템포를 해주시면 미스샷이 나올 확률이 또 확 줄어듭니다. 저는 그래서요, 연습 스윙을 할 때 내가 오늘따라 좀 급하다, 아니면 좀 긴장된다, 그렇다면 어깨에다가 채를 두신 상태에서 그냥 좀 회전을 몇 개 해보세요. 물론 이제 내가 칠 차례에 와서 시간을 지연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요. 다른 사람이 칠 때나 저쪽 뒤쪽에서 어깨에다가 딱 채를 두고 몸통 회전을 좀 내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는 특히 또 몸이 안 돌아가거든요. 충분한 회전을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샷을 해보시면요, 훨씬 더 정확하게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바랐던 대로 아주 정확하게 갔네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좋은 루틴, 그러니까 내가 늘 하던 아주 간결한 자신 있는 루틴을 하시고 백스윙 할 때 충분한 상체를 회전하면서 템포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굿샷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류가영 프로님은 물론 뭐 항상 파워율이 높으니까 다 그린에 치겠지만 간혹 우리가 또 이런 어려운 곳에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여주시는 약간 비탈 내리막 경사, 네. 또 어떻게 여기서 또 잘 쳐야지만 파세이브를 할 수 있는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공이 놓여져 있는 이 라이가요, 왼발이 낮은 내리막입니다. 다른 경사들보다도 유난히 어려운 게 이 왼발 내리막이거든요. 근데 이때 주로 미스가 나는 이유가 채가 다운블로우로 잘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그래도 확률을 높일 수 있냐면요, 먼저는 이 스탠스를 잘 서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발이 안정적으로 잘 스탠스가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보폭은 평소보다 좀 넓어야 내 몸을 컨트롤하기가 안정적으로 딱 잡아줄 수가 좋아서 발의 보폭을 넓게 해주시고요. 체중이 이 경사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왼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왼발의 체중이 잘 실려져 있는지 보고 빈스윙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림이 없이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를 봐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시 스탠스를 먼저 설명해드리면 보폭은 넓게, 체중은 왼발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빈스윙을 했을 때 내가 쓰러지지 않고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칠 때는요, 이 클럽 헤드가 지면을 따라서 낮게 팔로우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치 잘 띄우려고 이걸 들어 올리는 순간 더 미스가 납니다. 그래서 경사지에 따라서 이 클럽 헤드를 낮게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팔로우를 보내주셨을 때 공을 더 타격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샷을 해볼게요. 오늘 류가영 프로님의 아름다운 스윙과 멋진 아이언샷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이게 일반적인 아마추어 레슨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싱글을 치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도움 많이 되셨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또 류가영 프로님의 오늘 꿀팁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우리의 루틴, 네. 그리고 밸런스 꼭 지키는 라운드를 한다면 우리 다 같이 이분처럼 스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 이렇게 캐슬렉스 서울 CC에서 우리가 코스에서 연습도 하고 레슨도 하고 라운드를 해봤는데요. 정말 서울에서 가깝고 좀 이렇게 환경도 너무 좋아서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은 골프장인 것 같아요. 프로님, 우리 오늘
너무 많이 애를 쓰고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코스에서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 나름대로. 맞습니다. 네. 추운 날씨, 이 시즌을 시작하는 이 많은 골퍼들이 정말 이 싱글로 한 거를 가고 싶은데 오늘 저희의 그 레슨이 조금이나마나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올 시즌은 또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지 다들 네. 되게 설레어 할 것 같아요. 저는 또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라운드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보다 100배 더 실력 향상이 있는 것이 바로 끝나자마자 연습장 가는 겁니다. 일단 움직여, 일어나서 움직이면 네. 여러분들은 더 좋은 골퍼 그리고 싱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싱글로 가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